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주차 제1강 원격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제7장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며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제7장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은 영문으로 array라 그러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에 가면은 첫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25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과 몇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을 총 5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개념은 배열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배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 표준적인 배열이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주로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이 이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배열을 사용하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256페이지 여러분들도 교재를 한번 넘겨 보십시오. 256페이지 위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번 장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본다. 배열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배열을 사용하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이 출력 텍스트 하면은 교재 256페이지 보면은 갈로 1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배열의 값들을 저장하고 최소값을 찾아보자. 자, 이렇게 지금 갈로 안에 12부터 마지막 19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최소값을 출력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1이 가장 작다. 그리고 아무 키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이제 버블 정렬로서 사각형들을 정렬해보자 그럽니다. 물론 이거는 이미 버블 정렬해서 서로 비교해가 사각형이 가장 작은 게 앞에 오고 가장 큰 게 뒤쪽에 이렇게 배열된 상태입니다. 버블 정렬은 나중에 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수치라든지 이런 막대기를 서로 인접한 것끼리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값을 앞으로 당기고 큰 값을 뒤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한 과정이 끝나는 과정을 우리가 패스라 그럽니다. 자, 이런 원패스, 투패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 패스가 몇 번 수행되었는지 5번 같으면 5번, 6번 같으면 6번 이렇게 수행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버블 정렬의 결과가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 보면은 좌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저 앞장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25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3번에 티텍토 게임을 구현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XY 좌표가 1,1이 주어졌어요. 그 위치에 이렇게 표기를 했고, 두 번째는 XY 좌표가 0,0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이런 O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구현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그 명령 형식에 맞춰서 구현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으면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구현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 일상 회사 업무를 볼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구현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단지 안에 소스 코드 입력해가 컴파일해가 실행해가 결과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 내가 너무 잘했다 이래 자만심에 빠질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배운 모든 지식과 지혜는 일상생활에 응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근본 목적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배열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우리 교재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열이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교재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문으로 어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잠시 지금까지 학습하였던 변수는 베리어블이라 그러죠. 오직 하나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값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열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형이다. 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고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어떻게? 우리 현재 강의 자료 요 박스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여기 나오는 요 S 있죠. S 중간에 요 S는 배열의 이름에 해당되고 또 대괄호 안에 숫자 10이 있습니다. 요 10은 뭐다? 배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인테자 요 줄임말 int는 뭐다? 자료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 아래쪽에 그림이 좌측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다? 아파트 그림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수 선언함이 있어 가지고 자 변수 선언이 만약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배열은 뭐다?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한 가구만 살지만은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가구가 동시에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배열에는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있고 배열의 이름은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뭐다? 아파트 단지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은 한 가구만 살고 아파트는 뭐다? 여러 가구가 동시에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특정 아파트 예를 들어 A 아파트라 그러면 여기가 101동이고 여기가 102동이고 그 다음 여기가 103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동마다 층이 있습니다. 그죠? 1층부터 뭐 예를 들어 20층 1층도 보면 호실이 있죠.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어 있길래 배열은 뭐다? 많은 밸류 값을 한꺼번에 뭐다?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소다. 이해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배열의 필요성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페이지 258페이지 넘어가면은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58페이지 메뉴에 가면은 배열이 왜 필요한지 그 어린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좀 머리가 지긋지긋 하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변수로만 잘 해왔는데 왜 배열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 있고 이들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가정하자. 평균을 계산하려면 먼저 각 학생들의 성적을 읽어서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즉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10명이므로 10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도 보니까 앞에 자료형 인테자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배열 이름이 S로 시작해가지고 배열 크기는 뭐다? 0에서 9까지 총 10개를 확보를 했다. 그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 이어서 보니까 만약 학생이 30명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대로라면은 30개의 정수 변수를 다 선언해야 한다. 만약 100명이라면은 또 아니 10,000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일이 선언하다가는 프로그래머의 생활이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보다 손쉽게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하고 이들 데이터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배열이고 배열을 사용하면 같은 종류의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뭐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배열 어레이는 뭐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라고 할 수 있고,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번호에 의하여 식별된다. 이런 번호를 뭐라 그런다? 인덱스라고 한다. 번역하면 색인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돌아오니까 학생이 총 10명이 있고 이들의 평균 성적을 계산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메뉴에는 더블 슬래시 주성문을 줘가 일반 변수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자 S0 S1 점점점 해가 S9까지 일일이 한 줄 단위로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조작하려 그러면 왜 됩니까? 한 줄 한 줄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기 때문에 한행에 먼저 가장 먼저 S0 저장소를 뭐다 검색을 하고 그 다음 S1, S2, S3, S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8, 9 이런 식으로 일일이 뭐다 하나하나 뭐다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래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더라. 번거롭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뭐다 배열 사용 그래 가지고 자료용 인테자 선언하고 그 다음 배열 이름 S 주고 대괄호 안에 배열의 크기 10을 주고 세미콜론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이 보니까 배열 저장 공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형은 전부 다 정수형이다. 그리고 배열 이름을 뭐다 S로 주고 숫자는 뭐다 항상 컴퓨터에서는 이진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부터 시작해가 뭡니까 9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개수는 총 뭐다 10개의 저장소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하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관리하기가 즉 조작하기가 편리하더라. 그래서 그림도 보니까 기분이 좋다 또 다른 말로 아주 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재밌게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배열 선언은 어떤 자 구문으로 선언을 하노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신텍스 구문 7.1 배열의 선언 그래가지고 박스 내용 처리해 놨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9페이지의 중간에 가면은 배열 선언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보시면은 배열을 사용하려면은 먼저 배열을 선언을 해줘야 된다. 배열 선언을 통하여 뭐다 컴파일러에게 배열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이고 각 요소의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 배열을 선언하려면 먼저 자료형을 지정해야 한다. 자료형은 여기 형식이 보니까 자료형은 배열 뭐다 형식이 보니까 자료형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 배열 이름 배열 크기 세미콜론 끝나죠. 그 요걸 그대로 예를 들은 게 뭐다 자료형 인테저형이다 배열 이름 S다 그 다음 배열 크기는 대괄호 안에 10이라고 선언을 하고 문장 종료가 세미콜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설명하기를 뭐다 지정된 자료형과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뭐다 크리에이트 생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그림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은 배열을 선언하려면 먼저 자료형을 지정하고 다음으로 뭐다 배열 이름을 뭐다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뭐다 대괄호를 붙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배열 크기를 적어준다. 우리는 몇 개? 10개라고 이렇게 적어준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앞에 여기 인트 요거는 뭐다? 배열의 자료형이라 그러고 중간에 있는 요 스쿼드 있죠? 요거는 뭐다? 방금 전에 설명하기로 배열을 이름이라 그랬고 중괄호 안에 10은 뭐다? 배열의 크기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열 요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데 그래 하면은 스쿼드 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뭡니까 1, 2 이래 쭉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소들이 번호는 뭐다 0부터 시작하고 즉 첫 번째 요소는 스쿼드 제로이고 마지막 요소는 스쿼드 뭐다 9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총 스쿼드 10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요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재 페이지 260페이지 가면은 메뉴에 그림 7.1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배열 크기가 10이면은 배열 요소는 어떻게 진행된다? 제로부터 시작해가 9까지다. 그래서 총 10개가 구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교수님이 방금 설명한 거 배열 요소와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배열 요소와 인덱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9페이지에 맨 아래쪽부터 260페이지 맨 위쪽에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요 그림은 그림 뭐다? 260페이지 메뉴에 7.1 있죠. 배열 크기가 10이면은 배열 요소는 0에서 9까지이다. 이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는 색인이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뭘? 배열 요소의 번호를 우리는 인덱스라 그런다. 그래서 각 상자에는 인테저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고 0번째 배열 요소부터 시작해가 마지막 9번째 배열 요소가 나열되어 있다. 이 개수는 총 몇 개? 10개가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배열 선언하는 예제를 몇 가지를 드러나왔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2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예제는 앞에 자료형이 주어져 있고 배열 이름 스코어라고 주어 있고 배열 크기가 6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의 인테저형 값을 가지는 배열 스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플로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갈로 안에 12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배열 이름 코스트는 뭐다? 12개의 플로트형 실수의 값을 뭐다? 가지는 배열 코스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보니까 뭐라다? 캐릭터의 줄임말, 캐릭터는 문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배열 이름은 네임이고 갈로 안에 50을 줬습니다. 즉 50개의 캐릭터형 값을 가지는 배열 네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페이지 260페이지 맨 아래쪽에 참고에 보시면은 보통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의 크기를 샵 디파인은 뭘 정의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지시자로 만들어진 기호 상수로 지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의 내용이 하나 있죠. 샵 디파인 사이즈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인터스코어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샵 디파인을 이용한 기호 상수로 배열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은 배열 크기를 변경하기가 쉬워지더라. 왜? 일일이 지정 안 해줘도 되니까. 즉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도 단지 기호 상수의 정의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 요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261페이지에 맨 위에 가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요소 접근은 어떻게? 배열 요소에 접근하려면은 스쿼 예를 들어 5와 같이 대괄호 안에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림에 보게 되니까 스쿼 괄호 안에 5라고 주어졌죠. 그럼 앞에 인덱스 번호를 찾아가면은 0부터 몇 가지? 9까지 주어져가 있는데 쭉 가다 보면은 뭐다? 인덱스 번호 5번 저장 공간에 뭐다? 80이라는 뭐다? 밸류 값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그림은 우리 교재 261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그림 7.2 배열 요소에 80을 대입하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도 잠깐 나와 있듯이 유효한 인덱스 범위는 어떻게? 0에서 배열 크기 마이너스 1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라는 배열에서 첫 번째 배열 요소는 스코어 0고 두 번째 배열 요소는 스코어 1이다. 마지막 배열 요소는 스코어 9가 된다. 그래서 배열 요소는 변수와 100% 동일하다. 따라서 값을 배열 요소에 저장할 수 있고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을 꺼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강의 자료 아래쪽에 현재 슬라이드 보면은 첫 번째는 스코어 0, 8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인덱스 번호 0번째 배열 요소에다가 뭐다? 밸류 80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스코어 3 이꼴 뭐다? 스코어 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배열 요소를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요소로 뭐다? 카피, 복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스코어 K 이꼴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K번째 요소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value 100을 뭐다 저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인문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 선언하는 예제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배열 선언 예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예제 삽 1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일명이 뭐라고 스코어 1.c라고 되어 있죠. 그 C 파일의 소스 코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성적을 저장하는 스코어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 요소야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을 저장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차례대로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포반복문이다. 포반복문. 그래서 현재 우리 소스 코드 요 맨 아래쪽에 보니까 포문이 하나 요렇게 예를 들어가 딱 나왔습니다. 이 포문은 우리가 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갈로 안에 맨 앞에 i 꼴 제로 이거는 뭡니까? 초기식이고 세미콜론 다음에 중간에 i가 5보다 작나 이거는 뭐다? 조건식에 해당되고 세미콜론 다음에 마지막 증감 연산자 i 플러스 플러스 있죠. 이거는 증감식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int i 그 다음에 스코어 5라고 선언을 했죠. 그죠? 그럼 이건 전부 자료형이 정수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스코어 인덱스 번호 0방에는 뭐다? 10이라는 밸류 값을 뭐다? 대입을 하고 1에는 20, 2에는 30, 3에는 40, 4에는 50. 그래서 결국은 5라고 선언한 게 방이 뭡니까? 0부터 뭐다? 4까지 토탈 5개가 이렇게 잡히더라. 그래서 포문을 진행하니까 최초는 뭐다? i 뭡니까? 그 인덱스 번호가 0잖아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 i가 5보다 작나? 0니까 적겠죠. 적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라 그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실행되고 나서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출력문에 프린트 F문에 보니까 왜 됩니까? 현재 i 값이 뭡니까? 0죠. 0를 여기 집어넣겠죠. 그죠? 그 다음 스코어 0를 뭐다? 여기 찍으라 이 말. 요걸 요렇게 줘가지고 그럼 0에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 텍스트 화면 보니까 스코어 배열 요소 0 번호에는 뭐다? 10이 있다라고 요 출력 형식에 맞게끔 요래 찍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 40, 50까지 찍고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과 반복문이라는 타이틀을 줘놨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2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넘어가니까 메뉴의 소스 코드 14행 부분 있죠. 14행 부분 보고 있습니까? 자, 그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 현재 반복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요건 우리 14행 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문을 사용하여서 배열의 원소를 뭐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 보니까 0, 1, 2, 3, 4 이래가지고 기본 값은 뭡니까? 전부 0로 이래 선언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이제 뭐가 있다? 불편함이 있더라. 불편함이.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뭐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배열의 크기를 뭐다? 요 사이즈라는 기호 상수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define 정의하겠다. 기호 상수 사이즈 5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배열의 저장수가 총 몇 개 잡힙니까? 5개가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도 편리하더라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for loop를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열 요소를 뭐다? 하나씩 뭐다? 꺼내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된다 이 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자, 문자형 배열이라고 나옵니다. 문자형 배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2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제 삽 입 2쪽 그 내용의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문자형 배열도 만들 수 있다. 문자형 배열.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여기 보니까 배열 선언 자료형을 요 캐릭터라고 하나 나오죠. 그죠? 요게 뭡니까? 문자형이다. 그 다음에 코드는 뭐다? 배열 이름이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뭐다? 배열 요소 크기를 사이즈, 숫자를 안 주고 사이즈, 위에서 기호 상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이즈는 몇 개? 26개다. 26개 저장소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자형 배열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영문 알파벳 A부터 뭐다? Z까지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문자형 배열 코드를 생성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총 26개가 되겠죠. 이것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화면에 출력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재 문자열 배열을 뭐다? 선언하고 출력하는 걸 그대로 소스 코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캐릭터 코드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문자형 배열 코드를 정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코드 I 꼴, 자, 싱글 코테이션 마크 A 플러스 I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A에다가 1을 더하면 뭐다? 하나 증가하니까 두 번째 저장소에는 B가 보관되어 있겠죠. 그래서 B가 여기에 대입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뭐다? 프린트 F문에서 화면에 출력하고 마지막에는 뭐다? 슬래시 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줄을 하나 넣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컴파일에서 실행해 보니까 텍스트 하면 결과는 어떻게? 알파벳 소문자 A부터 뭐다? Z까지 총 26개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 예제 샵 3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페이지 263페이지 가보세요. 가면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파일이 예제 샵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쿼 2.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소스 코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거 보니까 예제 샵 3은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이 성적을 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출력해보자. 스캔F를 사용할 때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배열 요소에 앰퍼사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앰퍼사드는 주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사용해서 배열 요소의 주소를 보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소스 코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트 스쿼 그 다음 대괄호 안에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튜던트는 뭡니까? 위에 여기서 샵 디파인 그래 가지고 기호 상수로 선언을 했죠. 여기는 저장 공간이 5개가 선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중간에 보니까 또 포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다? 배열을 정의했다. 배열을 정의.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시오. 그 다음 앰퍼사드 D, 그 다음에 퍼센트 D 하고 그 다음 앰퍼사드 스코어 I라고 되어 있죠. I는 물론 여기 포문에 해가지고 초기치 제로 줬고 I를 비교합니다. 스튜던트. 자, 첫 번째부터 갖고 오겠죠. 그 값이 뭐다? I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역으로 I가 스튜던트보다 작나? 작다.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다? 프린트 문에서 요 안내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웨버로부터 입력을 받겠죠. 뭐를? 스코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학생들의 성적을 키보드로부터 일일이 입력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또 포문 하나 나오죠. 요거는 성적의 합계를 구하는 뭐다? 소스 코드가 되겠죠. 자, sum 플러스 스코어 I 더해가지고 왼쪽 sum에다가 뭐다? 계속 뭐다? 대입해서 저장하라, 즉 누적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에버리지하고 이꼴 sum 슬래시 to student 세미콜론 나오는데 요 부분은 평균을 일단은 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뭐다? 출력하는 과정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263페이지 있죠. 263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 학생들의 성적을 저장할 크기가 5인 배열을 선언하자. 그리고
8행에서 12행까지는 배열의 요소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14행에서 15행은 뭐다? 배열 요소를 반복문을 활용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한다. 그래서 배열 요소의 값은 총 5개 문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인덱스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특별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뭐다? 이걸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적 평균은 뭐다? 30이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0이고 뭐다? 요거 더하니까 50, 100이고 그 다음 150이죠. 그럼 150 나누기 뭡니까? 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5명이죠. 그러면 5, 3, 15가 되는 거 평균이 3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번에는 잘못된 인덱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265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265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맨 위에 가게 되면은 65페이지 그 경고 부분도 있는데 그 경고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경고 부분보다도 자 현재 우리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은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한다. 뭐 할 때? 컴파일을 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트 스코어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0에서 9까지 범위죠. 그래서 10은 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11번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 10, 98 이렇게 주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걸 예를 보여주고 있고, 페이지 265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경고 부분에 보니까 배열 인덱스의 범위 그래가지고 배열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배열 인덱스의 범위다.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프로그램가 유효 범위 안에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지 않더라.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배열 선언이 있다고 하자. 그 교재 보니까 int square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의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범위는 0에서 9까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오류다. 배열을 인덱스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참고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스퀘어 갈로 안에 10 이퀄 98. 요거는 뭡니까? 98 내용은 실제 10개를 선언했는데 요거는 11번째에 뭐다? 보관하게 된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뭐다? 오류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잘못된 인덱스 예제가 나옵니다. 잘못된 인덱스 예제. 요거는 우리 교재 265페이지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65페이지 거기 가니까 중간에 뭡니까? 배열의 초기화가 나옵니다. 배열의 초기화. 이해되겠습니까? 초기화가 나오는데 현재 이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 교재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3번에 배열의 초기화 그래가지고 뭐라고 우리는 변수들을 어떻게 초기화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배열은 어떻게 초기화를 할까? 배열은 여러 개의 변수가 모인 것이다. 그죠? 따라서 초기값도 하나가 아니고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 필요로 하더라. 배열을 초기화하려면 값들의 리스트를 콤마로 분리하여 중괄호로 감싼 후에 이것을 배열을 선언할 때 대입해주면 된다. 즉 배열은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그 예제에 보니까 int 스코어 갈로 안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갈로 안에 이꼴 중갈로 안에 10, 20, 30, 40, 50 있죠. 이걸 전부 컴마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5개의 요소로 된 배열 스코어를 선언한 다음에 첫 번째 요소는 뭐다? 스코어 0. 0는 10으로 초기화되고 스코어 1의 초기값은 20이다. 나머지 요소들도 차례로 값이 대입되고 만약 초기값의 개수가 배열 요소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나더라. 그래서 그림 7.3에 보니까 기본적인 배열이 초기화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잠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int 스퀘어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0부터 뭐다? 5까지 총 몇 개? 6개가 뭐다? 잡힌다 이 말이죠. 그리고 int i를
자, 정수용으로 쓰겠다고 변수를 선언했고, 여기 초기값은 각각 저장소에 뭐다?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초기값을 선언을 해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포문이 나옵니다. 포문과 i는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초기시고 초기식이고, 그 다음 i는 5보다 작거나 같냐, 그죠? 여기 또 관계연산자 같거나가 있기 때문에 i가 5가 될 때까지도 계속 포문이 돕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요거는 초기식에 해당되고, 요거는 조건식, 마지막에 요거는 뭐다? 증감식에 해당되겠죠. 그래 놓고 뭐다? 아래쪽에 보면 출력문 스코어 %d 이꼴 %d, 그 다음 i 컴마 뭐다? 스코어 i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재에 보면은 스코어 5 이꼴 60은 뭐다? 있을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요게 이제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라는 걸 실제 예제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도 자 박스 안에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64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3개의 문제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1번에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는 무엇인가? 자, 모든 배열 요소의 시작은 뭡니까?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제로가 될 것이고, 2번 문제는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주어진 값이 n이니까 마지막은 항상 n보다 하나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 int a 10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선언된 배열이 있는 경우 a 10에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래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최악의 경우 뭐다? 시스템이 정지할 수도 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런 뜻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배열의 초기화가 나오죠. 요건 우리 교재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전에 앞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int 스코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열 저장 공간이 총 몇 개? 5개 잡히겠죠. 그 대신에 배열 요소 값은 인덱스 번호가 0부터 뭡니까? 4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5개가 잡히고, 각 배열 요소 저장 공간에 뭐다? 초기 값을 10, 20, 30, 40, 50 이렇게 선언을 해줬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int 스코어 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배열 요소의 초기 값이 뭡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빈 요소에는 뭐로 채워지느냐? 제로로 채워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고, 특별히 이거는 우리 교재 265페이지에 그 아래쪽 부분부터 시작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266페이지 맨 위쪽에 그림 7-4에 보면은 1분만 초기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나머지 요소들의 값은 0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중간에 보니까 또 초기화만 하고 배열의 크기를 비워 놓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초기값들의 개수만큼의 배열 크기를 잡는다. 그래서 그림 7.5의 예제에서는 초기값이 5개이므로 크기가 5인 스코어 배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교재 그거 보니까 그림 7.5에 int 스코어하고 괄호 안에 아무 숫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 요 숫자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면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배열의 초기화는 어떻게? 배열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요렇게 안 주어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다? 초기값의 개수만큼 뭐다? 배열의 크기를 잡아준다. 초기값의 개수는 뭐다? 10, 20, 30, 40, 50 총 5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배열의 크기가 5개를 요래 잡아준다. 0부터 4개. 알겠습니까?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배열의 초기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6페이지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자,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여기 초기값이 없습니다.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int 스코어 5라고 선언했는데 일단 배열로서 사이즈 크기는 이렇게 5개에 잡혔습니다. 근데 초기값을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니까 뭡니까? 배열 요소 저장 공간에는 뭐다? 쓰레기 값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 초기화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66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오른쪽 페이지 267페이지 메뉴에 보게 되면은 스코어 5.c 파일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배열 요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다. 즉 배열에 들어있는 자료를 처리하려면은 항상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 따라서 배열 크기는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다. 만약 배열 크기를 명시적으로 뭐다 저장하지 않고 주어진 초기값의 개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초기값의 개수를 매번 세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 문장에서 스코어 대괄호안의 크기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만약 초기값의 뭐다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확한 개수를 센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교재 267페이지 맨 아래쪽에 팁 중간에 보니까 int 스코어하고 괄호 안에 뭡니까? 개수 크기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뭡니까? 초기값은 10부터 뭐다 71까지 이렇게 줘놨다. 그래서 배열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때 쓰는 연산자가 뭐다? 사이즈 오버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즈 연산자는 자료형이나 변수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연산자이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 전체 크기를 구하고 이것을 배열 요소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배열 요소가 몇 개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맨 267페이지 아래쪽에 박스에 보니까 사이즈는 어떻게? 사이즈 오브 스코어 나누기 사이즈 오브 스코어 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제로가 배열 요소의 크기다. 그 앞에 있는 거는 배열 전체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뭡니까? 배열의 크기, 사이즈를 계산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시 이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현재 뭐냐? 보니까 자 스코어 5를 선언을 했고 초기값을 둘, 넷, 5개 줬습니다. 그 다음에 i는 정수형으로 선언했고 그 다음 포문이 나오죠. i 제로부터 i가 5보다 작냐 하나씩 증가하라. 그리고 스코어 %d 이퀄 %d 그럼 각각 뭡니까? 포문을 돌면서 뭡니까? 이 i 값과 뭐다? 스코어 로즈를 불러와 가지고 화면에 출력해 주겠죠. 자 여기에 이제 배열 초기화하는 소스 코드를 현재 간단한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클릭하니까 뭡니까? 제로부터 뭡니까? 4 있죠. 이 저장 공간의 초기값이 뭡니까? 31부터 뭐다? 14가 이렇게 각각에 채워진다라는 걸 출력하면,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배열 초기화 예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교재 보면은, 페이지 26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6페이지에 그림 7.4가 있습니다. 7.4 그걸 7.4 있죠. 그걸 예를 들어가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왜 됩니까? 스코어 5라고 줬습니다. 사이즈 크기를. 그 다음에 초기값은 31과 63을 줬어요. 근데 여기 이제 포문이 의해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뭐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출력될 건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배열 크기는 5라고 줘가지고 총 5개 뭡니까? 저장 공간이 잡힌데 초기화 값은 2개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제로의 저장 공간에는 31이 그대로 채워질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방 1에는 뭡니까? 63이 채워지고 나머지 2, 3, 4는 뭡니까? 여기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전부 제로로 채워진다라는 걸 소스 코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배열의 요소 값이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 배열 저장 공간에는 전부 뭡니까? 초기값이 0으로 채워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 또 배열 초기화 예제 소스 코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66페이지 그림 7.6 있죠. 7.6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스 코드를 예제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7.6은 초기화 시키지 않으면 쓰레기 값들이 채워진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인트 스코어 5라고 이래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 뭡니까? 저장 공간에 뭡니까? 5개가 잡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아래쪽에 보니까 왜 됩니까? 배열 요소 크기가 5라고 줬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총 5개의 방이 잡힙니다. 근데 오른쪽에 대입된 초기 값을 보니까 뭡니까? 전부 쓰레기 같은 값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배열 요소 값을 지정 안 할 경우에는 쓰레기 값이 채워진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예제를 그대로 현재 여기 슬라이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중간 점검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중간 점검 문제는 우리 교재 268페이지로 쫓아가야 됩니다. 268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중간 점검 3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열 A6의 원소를 1, 2, 3, 4, 5, 6으로 초기화하는 문장을 작성하라. 이래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럼 가장 먼저 자료형 인트 선언해주고 띄우고 그 다음 배열 이름 A라고 주고 갈로 안에 뭡니까? 중갈로 안에 6이라고 주고 이꼴 뭐다? 중갈로 하고 1, 2, 3, 4, 5, 6 중갈로 닫고 그 다음에 문장 종료된다는 거 세미콜론을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배열의 초기화에서 초기값의 개수가 배열 원소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또 반대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적은 경우에는 뭐다?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고, 반대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많을 경우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적을 경우에는 왜 된다?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뭐다? 제로로 초기화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세 번째 문제는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고 초기값의 개수로 뭐다? 배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랩 문제가 나옵니다. 배열의 출석 기록하기.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원격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면 강의가 뭐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에 강의를 청취하려고 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우리 강의실에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출석을 했는지 결석을 했는지 지각을 했는지 아마 체크할 겁니다. 그죠? 그거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간단한 전자 출석부를 배열을 이용하여 구현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출력 화면에 보니까 첫 번째 강의에 출석하셨나요? 물으세요. 출석은 어떻게? 1로 결석은 뭐다? 제로를 표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 사람은 뭐다? 출석했다라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쭉 가다가 아래쪽에 보니까 10번째 강의에 출석하셨나요?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결석을 해가지고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총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강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업 일수가 부족입니다. 62라고 되겠죠. 62%. 그래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래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학기가 16주 강의한다고 봤을 때,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틀 빼면은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약 14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뭐 학교에 여러분들이 뭐 행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휴강을 하게 되면 또 그거는 보강 일정을 따로 잡아가지고 보강을 별도로 하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결석도 뭐 무작정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보편적으로 한 학기 30% 미만 그 출석을 하게 되면 뭡니까? 학사 경고가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학점이 F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솔루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270페이지 가게 되면은 나오는 소스 코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270페이지 가면은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다? 거기 우리 교재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열의 출석 기록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70페이지 잠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거기에 소스 코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짚어주면은 다른 거 없고, 두 번째 줄에 define size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호 상수를 써가지고 한 학기가 16주 강의라고 생각하고 저장 공간을 16개 잡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놨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int att underbar book size equal 0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요소를 0으로 초기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나머지 요소들도 규칙에 의하여 0이 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 제로라고 되어 있죠. 변수. 이거는 뭐다? 카운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한 학기 몇 주 강의했는지 그거 개수 헤아려 보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요 밑에 보니까 뭐다? 사용자로부터 출석인지 결석인지를 받아서 배열에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포문을 썼어요. i는 제로부터 i는 자 사이즈보다 작냐, 그 다음에 i 플러스 즉 요게 초기식이고 요거는 조건식이고 요거는 뭐다? 증감식인데 주어진 i 값을 갖고 와가지고 뭡니까? 자 사이즈 있죠. 사이즈 이거는 뭡니까? 저장 공간이 되겠죠. 저장소. 그것보다 적나, 16보다 적나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다? 퍼센트 D번째 강의에 출석을 하셨나요? 출석은 1로, 결석은 뭐다? 0. 그리고 또 하나 증가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뭡니까? 스캔 F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입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뭐를? 배열 요소를 보낼 때는 뭐다? 변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앰퍼사드 요 기호를 쓴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자,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70페이지 가보시면은 방금 전에 했는 소스 코드 있죠. 그게 15번째 행부터 마지막 27행 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현재 여기 보게 되니까 화면 메뉴에 주석문이 배열을 검사하여서 결석한 횟수를 계산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횟수를 계산하겠죠. 또 이번 학기의 결석률을 또 계산한다. 결석률은 뭐다? 더블형을 썼네요. 레이티오 결석률. 카운트 나누기 뭡니까? 16을 했습니다. 그리고 if 레티오가 뭐다? 0.3보다 크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수업일수 부족 체크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입력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은 또 랩 문제. 가장 싼 물건을 찾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271페이지 71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뭐다 이런 일을 평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 메뉴에 보니까 우리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상품을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가장 싼 곳을 검색한다. 인터넷 쇼핑몰 10곳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을 조사해서 배열에 저장하였다고 하자. 배열에 저장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보자.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뭐다? 배열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같다.
물론 최대값을 찾는 문제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자, 최대값을 찾는 문제를 구현하라 그러면은 최소값 일부분은 뭐다?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 실어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서 상품을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가장 싼 곳을 검색을 해보고, 그런데 현재 검색하는 모습이죠. 또 일반적으로 배열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동일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가장 싼 물건 찾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뭐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력 화면에 보니까 12부터 뭐다 19까지 조여주는데, 이 중에 최소값 1을 구해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오른쪽 하단의 그림, 이거는 뭡니까? 자, 인터넷 쇼핑몰 그 사이트 예제를 요래 그림으로 캡처해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이트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가 싼 물건을 사겠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교재 27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1차원 배열 프라이스 부분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잠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스마트폰의 가격은 1차원 배열 프라이스에 저장하면 된다.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일단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최소값으로 가정한다. 그걸 현재 여기 보니까 뭡니까? 배열 프라이스의 원소를 난수로 초기화를 하고, 일단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 미니멈이라고 가정하자. 이 미니멈 표기해놨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가정하다. 그 다음 배열의 두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이 최소값과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이 포문에 의해 가지고 i 초기값이 뭡니까? 1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i가 배열이 크기보다 작나, 그 다음 하나 증가하고 if price i minimum 뭐다 작나 이래 돼가지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방금도 언급했듯이 배열의 두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최소값과 비교를 한다. 만약 배열의 요소가 현재 최소값보다 작다면은 이것을 새로운 최소값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열 프라이스에 초기값을 저장을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요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하자. 여기 대가 있죠. 그럼 놓고 포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 프라이스하고 최소값하고 비교를 했는데 요게 더 적나 적으면은 그게 뭐다? 미니멈 방에 집어넣으라. 그리고 반복이 종료되면은 미니멈의 최소값이 저장이 되더라. 자, 요런 알고리즘이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272페이지 가보세요. 272페이지 잠시 가보면은 메뉴에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 타이틀이 가장 싼 물건 찾기라고 되어 있죠.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걸 그대로 소스 코드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메뉴에 여기 뭡니까? 메뉴에 여기 보면 샵 디파인하고, 예? 샵 디파인하고 사이즈 10이라고 줬죠. 여기 기호 상수를 선언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기에 인트 프라이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10을 갖고 오겠죠. 그리고 거기 초기값은 12부터 뭐다 19까지 이래 10개의 값, 둘, 넷, 여섯, 여덟, 10개를 뭡니까? 선언을 해줬다.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변수는 i 미니멈 이렇게 쓰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포문이 요래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 비교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미니멈 이퀄 프라이스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뭔데? 첫 번째 배열 요소를 최소값으로 가정하자면, 요게 첫 번째를 최소값으로 가정하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 아래쪽에 if 프라이스하고 미니멈, 그 다음 미니멈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현재의 최소값보다, 예? 현재의 최소값이 뭡니까? 요거죠. 자, 요것보다 배열 요소가 작으면은, 배열 요소 프라이스, 요게 작으면은 뭐다? 예? 배열 요소를 최소값으로 뭐다? 복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최소값은 %D입니다. 요 미니멈이 최소값 보관대가 있겠죠. 여기를 갖고 와가지고 화면에 출력해주라 이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뭐다? 도전 문제가 등장합니다. 요거는 페이지 27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뭡니까? 도전 문제가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최소값을 계산하였다. 이번에는 배열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을 찾도록 변경하여 보자. 변수 이름도 적절하게 변경하라. 자, 이거는 앞에 최소값에 있잖아요. 그 변수 이름 바꾸라니까 앞에는 최소값이니까 미니멈 썼지만 여기는 최대 뭡니까? 최대값이니까 영문자 뭡니까? 맥시멈 쓰면 되겠죠. MAXI 뭐다? MUM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소스 코드 7행에 맥시멈 선언하면 되고 19행에가 if만 나오죠. 그 if 갈로 열고 프라이스 i가 맥시멈보다 크냐? 그 다음 줄에는 맥시멈 이꼴은 뭐다? 프라이스 i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스 값은 뭡니까? 좌변 맥시멈 최대값 변수에다가 뭡니까?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각자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삼아.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또 랩 문제 배열에서 특정한 값 탐색하기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페이지 273페이지 맨 윗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여기서는 정수들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 여기서 사용자가 특정한 정수를 찾는다고 가정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0부터 100까지 뭡니까? 저장되어가 있는데 탐색할 값을 입력하는데 60을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탐색 성공을 했는데 그때 60이 나올 때까지 인덱스 번호가 뭐다? 5라고 이렇게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씩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 0부터 뭡니까? 9까지 10개가 잡혀져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 검색 탐색을. 예? 리스트는 뭡니까? 10부터 100까지 주어져가 있고 그럼 거기 가니까 60을 찾았는데 60을 찾았을 때 그때 인덱스 번호는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여기 키의 60은 뭡니까? 우리가 찾는 값이 되겠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 그 27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여기서는 정수들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특정한 정수를 찾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문제를 탐색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배열의 요소와 하나씩 비교하면 된다. 만약 일치하면은 그때의 인덱스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덱스는 얼마다? 5가 되겠죠.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솔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요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냐? 페이지 274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거기 가니까 메뉴에 소스 코드 search.c 파일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요것도 뭐다? 특별한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방금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코드화 시킨 겁니다. 코드 한번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또 솔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방금 전에 슬라이드고 이어서 나오는 거죠. 뭐 search.c 파일 소스 코드를 15행부터 시작해가 마지막 26행까지를 요게 실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 F에다가 탐색할 값을 입력하시오. 이 안내 메시지 나오고 스캔 F를 통해서 외부로 뭡니까? 키 값을 받아들입니다. 뭐 사용자로부터 탐색할 값을 입력받겠죠. 그 다음 여기 포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배열의 요소와 알겠습니까? 배열의 요소와 그 다음에 뭡니까? 탐색할 값을 뭐다?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았을 때 탐색했을 때 그때 탐색 성공 인덱스를 뭐다? 찍으라 이 말입니다. 찍으니까 그때 우리가 앞에서는 얼마였습니까? 5였습니까? 그게 이제 화면에 찍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5가 아니고 6이었나? 자,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 정렬이랑 하고 아래쪽에 요렇게 사각형 세로 막대형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렬되어 있는데 요거는 페이지에 275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머블 정렬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보시면은 배열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문제가 정렬이다. 정렬은 우리가 영문으로 소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값을 줍니다. 그 기준값을 둬가지고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로 가게끔 배열하는 걸 우리가 어센딩 소트, 뭐다,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러고, 큰 값이 앞에 오고 작은 값이 뒤로 배열하는 걸, 이런 걸 뭐다, 내림차순 정렬 거래가 디센딩 소트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정렬은 물건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책들은 제목순이나 저자순 또는 발간 연도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사람도 나이나 키, 이름 등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요게 슬라이드 화면에 나오는 요 내용은 교재 275페이지 맨 위에 그림 7.7 있죠. 정렬의 예를 그대로 이미지화 시키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막대기는 여기 수치 값을 보게 되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블 정렬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정렬을 한번 했다면 완패스가 하고 나니까 뭡니까? 가장 작은 10이 왼쪽에, 가장 큰 값 90이 뭐다? 오른쪽에 이렇게 배열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대기가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수치 값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이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중간에 정렬은 뭐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 검색을 할 것이다. 정렬에는 많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버블 정렬을 살펴보려고 한다. 버블 정렬은 뭐다?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정렬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자, 교재 아래 그림과 같이 블록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다고 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인접한 블록 두 개를 비교하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바꾼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뭡니까? 이치를 바꾸라 이 말이죠. 이 비교해 보니까 10이 작은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라. 바꾼 결과가 뭡니까? 오른쪽처럼 10이 앞에 나오고 뭡니까? 90은 계속 이래 인접한 길이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90이 여기 배열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아니고 요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렬은 물건을 크기 순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클릭하니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거 컴퓨터 공략 분야에서 정렬은 뭐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정렬이랑 하고 여기 뭡니까? 뭐 사전 같기도 하고 성경책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샘플 문제를 하나 실어놨어요. 뭐라고?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여기 있는 게 사전입니다. 사전에서 단어들이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은 어찌 될 것인가? 이래 되어 있죠. 어찌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렬 안 되어 있으면 탐색하는데 찾는데 억수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자, 요걸 우리가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넘어가니까 버블 정렬 이어서 그림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재 275페이지 뭡니까? 그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죠. 그 부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중간 부분. 그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번 내용 보니까 인접한 블록 두 개를 비교하여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바꾼다. 요 인접한 걸 서로 비교해가 순서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치를 바꿨죠. 10을 앞으로 당겼고 90을 뒤로 이동해 줬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275페이지 뭡니까? 맨 아래쪽 그림부터 그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맨 위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또 인접한 거에 비교를 하죠. 비교해가지고 뭡니까?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고 큰 값을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뭡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정렬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거 보니까 요렇게 한번 정렬되는 거, 이것을 하나의 패스라고 하자. 첫 번째 패스가 종료되면 뭐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 그 다음과 같은 모양이 맨 아래쪽에 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제2치에 있더라. 90이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버블 정렬 그래가지고
자, 소스 코드가 이래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몇 페이지 가면 있느냐 하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 가면 있습니까? 요거는. 자, 요거는 우리 교재 279페이지 있죠. 279페이지. 279페이지 가게 되면은, 왼쪽에는 278페이지인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전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걸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열 크기를 뭐다, 여기 있는 사이즈라는 뭐다, 기호 상수로 표시했다라는 걸,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고, 밑에 보니까 리스트 요렇게 인트형 기호상수 선언에는 하나 넣고 초기값을 16부터 3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 배열 요소를 정렬한다 그러죠. 포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크기 순이 아니면은 서로 교환을 하라. 여기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비교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요걸 우리가 교차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미 어떤 뭐 여기에 우유가 있고 여기 주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컵 비율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A컵이고 여기 이제 B컵인데, A컵 내용을 B로 넣고 B컵 내용을 A로 서로 교환하고 싶을 때는 요 컵이 두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임시컵, 템프라는 컵 C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A컵의 내용 우유를 뭐다, C컵으로 잠시 옮겨 놓고, 그 다음 B컵의 주수를 A컵으로 보내고, 그 다음 임시 템프 컵에 있는 우유를 다시 B컵으로 보내면은 처음에 있는 우유와 주수가 교환이 돼가 A컵에는 주수, B컵에는 우유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차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교차 알고리즘 예제가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트 정수형으로 쓰겠다고 템포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스트 i,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리스트 i 고르는 리스트 i 플러스 1, 그 다음 맨 밑에는 리스트 i 플러스 1 이꼴 템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변수 템프하고 마지막 줄의 변수 끝에 템프하고는 자대각으로 이렇게 배열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리스트 i와 다음 줄에 있는 리스트 i, 요 부분 자대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리스트 i 플러스 1과 세 번째 줄 첫 번째 리스트 i 플러스 1, 요게 뭡니까? 자대각으로 이렇게 배열됩니다. 그래서 교체 알고리즘의 중요한 규칙은 뭐다? 자대각에다가 우대각 두 번, 요 그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한번 교환이 된다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요거는 임시 변수 템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한다는 거. 즉 i 번째 요소와 여기 i 번째 요소 있죠? 요 놈하고 오른쪽에 있는 뭔데 i 플러스 1번째 요소를 서로 뭡니까? 에? 교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방금 한 소스 코드 279페이지에 21행부터 마지막 26행까지 소스 코드를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열의 요소를 출력을 하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뭡니까? 에? 리스트 i 변수의 값을 받아와 가지고 뭡니까? 프린트 F문을 써 가지고 출력하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뭐다?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할 때, 요거는 방금 설명을 다 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270 몇 페이지? 77페이지 이 중간에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하면은 안 된다. 뭐다? 리스트 i 꼴 리스트 갈로 열고 리스트. 요거는 뭔다? 왼쪽에 있는 리스트 i 기존 값은 파괴된다. 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기존 값은 삭제된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럼 밑에 여기도 자 리스트 갈로 열고 list 이꼴 리스트 i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뭐대? 아래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게 교차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그래서 템프 변수 자대각으로 주어지고 리스트 변수 자대각, 리스트 갈로 열고 list 있죠. 리스트. 요 변수 자대각. 그러니까 자대각으로 두 번 요렇게 배열이 되고 우대각, 템프 변수 이렇게 배열된다. 요런 걸 우리가 대표적인 교차 알고리즘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형상화했는 게 오른쪽이다. 근데 왼쪽 여기는 우유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다? 교환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템프라는 컵을 하나 집어넣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우유를 첫 번째 실행해 가지고
템프 컵에다가 주고 여기 우유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있는 컵의 주스를 왼쪽 첫 번째 컵에다가 보냅니다. 보내면은 첫 번째는 주스가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컵은 비워져 가시는가 템프, 자 임시 공간에 있는 이 우유를 뭐다 두 번째 여기다가 보내버리니까 여기 뭐다 우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좌우측 컵의 내용물이 서로 한번 교환이 되더라 이 말. 그래서 여기 우유와 주스를 바꾸려면 빈 컵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환 공식 알고리즘,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교수님이 꼭 기억하러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277페이지 밑에서 위로 6번째 줄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예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랩 문제 또 버블 정렬 뭐다 그래픽 버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80페이지 가면은 맨 윗부분입니다. 280페이지 맨 윗부분 그거 가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다음과 같이 버블 정렬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현재 여기에 캡처 떠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데 솔 문제 걸어가지고 뭡니까? 소스 코드가 이래 하나 등장합니다. 소스 코드가 이 소스 코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데 페이지 281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뭐다? 버블 정렬을 그림으로 표시하기 요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스 코드를 그대로 실어 놨는데 여기서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 자 기호상수 샵 디파인거가 사이즈 10개를 잡아줬고 그 다음에 변수 정수형으로 IK 썼고 인트 리스트 사이즈가 10개 방에다가 초기값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전부 좌표값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표에서 대표했던 HDC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뭡니까 get window DC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 포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여기에는 초기식, 여기에는 조건식, 여기에는 뭐다? 정관식이 되겠죠. 그래서 리탱글, 사각형, 좌표 값을 요렇게 갖고 와가, XY 좌표를 갖고 와가지고 그리는데, 요 내용은 뭡니까? 제로제로 줬기 때문에 일단 화면을 지우는 과정이다. 그 다음 줄에 보니까 포문에 해가지고, I0, I가 사이즈보다 적나? 아니, 사이즈 마이너스보다 적나? I 플러스 있죠. 요거는 버블 정리를 한다. 그리고 밑에 여기 if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뭐다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교차 알고리즘을 요래 써놨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값을 서로 바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그 소스 코드 20행부터 시작해가 27행까지 내용을 여기 실어놨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281페이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별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알겠습니까? 사각형을 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꺼내는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요거 슬립 천은 뭐다? 1초통을 기다린다는 걸. 자, 그걸 소스 코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2차원 배열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차원 배열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82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뭡니까? 다차원 배열이라고 나오죠. 그 중에서도 그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 잠시 가면은 다차원 배열이란 뭐냐? 1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들이 1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다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를 다차원으로 가질 수 있다. 다차원 배열에는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 등 일반적으로 N차원 배열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차원이 되면은 뭐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직에 가보면은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예제가 int S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1차원 배열의 예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int하고 S 대괄호 안에 3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10 있죠. 요거는 2차원 배열. 여기 S는 배열 이름이고 대괄호 안에 3과 10은 뭡니까? 배열이 크기를 의미하는데 앞에 있는 3은 행입니다. 뒤에 있는 10은 열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 줄에 int S5 그 다음에 3, 10이 있죠. 요거는 3차원 배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그래 참고하시고, 그 다음 교재 중간에 보니까 2차원 배열. 자, 본교재에서는 뭐다? 2차원 배열만 살펴보겠다면. 그래서 2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들이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진다. 자, 잠시 슬라이드로 돌아오세요. 앞에 인트는 자료형이고, S는 배열 이름이고, 그 다음에 3, 10이 있죠. 요게 뭡니까? 앞에 있는 게 행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10 있죠. 요거는 뭡니까? 열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진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학급이 3학급이 있고 각 학급의 학생 수가 5명이라고 가정해보자. 학생들의 성적을 간편하게 나타내려면 2차원 배열을 사용해야 한다. 크기가 3 곱하기 5인 2차원 배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게 현재 화면에 있는 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요게 2차원 배열이다. 그럼 앞에 있는 요 배열 요소 값이 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0부터 0행, 1행, 2행 되겠죠. 뒤에 있는 거는 열을, 그러니까 0열, 1열, 2열, 3열, 4열입니다. 그럼 배열 인덱스 문은 어떻게 보여야 된다? 자, 0행 1열,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0행 4열. 그럼 마지막에 가는 거 보여야 돼요. 2행 4열. 이렇게 총 방이 몇 개? 둘, 넷, 5개. 15개의 뭡니까?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총 15개의 요소를 가지더라.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2차원 배열이 초기화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우리 교재 283페이지 맨 위에 가면 있는데, 자, 2차원 배열도 앞에서 배운 우리 1차원과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뭐다? 초기화를 할 수 있다면, 다만 같은 행에 속하는 초기값들을 중괄로로 따로 묶어줘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int s3 하고 5 이꼴 중괄로 하고 뭡니까? 묶어 놨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0, 1, 2, 3, 4죠. 요거는 첫 번째 행의 원소들의 초기값을 요래 주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두 번째는 10, 11, 12, 13, 14 두 번째 행의 원소들의 초기값을 선언을 요렇게 했다. 중요한 것은 요소값 사이 구분자를 뭐다? 콤마로 했다는 거. 그리고 각 행의 요소값은 뭡니까? 초기값을 전부 중괄로로 묶어준다는 거. 세 번째는 20부터 24까지 있죠. 요거는 세 번째 행의 원소들의 초기값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말입니까? 실제 배열 요소에다가 뭡니까? 요런 식으로 값이 순서대로 채워진다. 첫 번째 행에 0부터 뭐다? 마지막 4까지. 두 번째는 10부터 14까지. 세 번째는 20부터 뭐다? 24까지. 배열의 요소에다가 밸류 값이 다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총 15개의 배열 요소 값이 채워진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기본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실어놨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8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예제 샵 1이 있습니다. 그 본문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단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초기화한 후에 각 배열 요소를 출력해보자. 이래 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변수를 인트대용으로 ij 2개 썼어요. 그럼 이 i는 뭔데? 앞에 있는 거는 행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건 제를 의미하겠죠. 즉 3행과 5열을 가지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한다. 그래서 int a, 3, 5인데 안에 뭡니까? 배열 초기값을 이런 식으로 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있는 거 요거는 1행의 내용, 요거는 2행의 요소값, 요거는 3행의 배열 요소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각 배열 요소 값을 출력을 한다. 순차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뭡니까? 프린트 F문에 의해가지고 뭡니까? 각각 배열 요소 값을 갖고 와가지고 출력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개행이 일어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실행 결과를 캡처를 떠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84페이지 잠시 넘어가 보세요. 284페이지, 자, 메뉴의 내용, 그, 결과 바로 밑에 보니까 텍스트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요소 값, 자, A00, 자, 0행 0열이죠. 거기는 0 값이, 그 다음에 1열에는 1의 값이, 2열에는 2의 값, 3열에는 3, 4열에는 4,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순서대로 4까지 다 채워졌어요. 그럼 요게 총 몇 개? 15개의 요소죠. 거기에 각 밸류가 이렇게 채워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키나 눌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가 내 문제가 나옵니다. 행렬이 나와요. 매트릭스라 그러죠. 자, 행렬. 예? 요거는 우리 교재 285페이지에요. 맨 위에 가게 되면 행렬의 덧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행렬 매트릭스는 주로 어디에? 자연과학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뭐 A 행렬, B 행렬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원소값이 1, 0, 0, 0, 1, 0, 그 다음 0, 0, 1. 자, 1행, 2행, 3행. 오른쪽에 B 행렬에는 첫 번째 행이 1, 0, 0, 두 번째는 0, 1, 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 0, 1.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요거는 어떤 그 요소에 해당되느냐? 요거는 A의 1, 1, 요거는 A의 1, 2, 요거는 A의 1, 3, 요래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렬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2차원 배열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크기가 3 곱하기 3, 즉 3행 3열인 두 개의 행렬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행과 열이 각각 주어져가 있고, 이것도 행과 열이 이렇게 각각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럼 더하려 그러면 뭡니까? 각 요소의 값을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요 A 행렬의 첫 번째 값, 요 A 완환과 B 행렬의 첫 번째 값, B 완환. 요걸 뭡니까? 서로 더하니까 뭡니까? 제로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더하니까 제로, 세 번째 제로 되겠죠. 그 다음 2행에 가니까 각각 더하면은 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더하니까 뭡니까? 2행은 중간에, 3행은 뭡니까? 끝에 요소 값이 더해져 가지고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쏠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86페이지 잠시 넘어가시게 되면은 메뉴에 소스 코드 매트릭스.c라고 되어 있어요. 즉 행렬의 덧셈의 소스 코드를 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교재도 보면 나오겠지만 구행이 있죠. 구행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0행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1행이다. 요거는 이제 크기가 로우 있죠. 로우 행입니다. 그 다음에 칼럼 있죠. 열입니다. 그래서 로 곱하기 칼럼, 즉 2차원 정수 배열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 로우 칼럼, 그 다음에 B 로우 칼럼, 그 다음 C 로우 칼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 그래서 각각 A의 대갈로 이렇게 행과 열과 B 대갈로 행과 열은 초기값이 주어져 있다. 그 초기값이 각각 이거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7행에 보게 되면은 7행이 어디냐 하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 보니까 행렬 요소들의 인덱스로 사용될 변수를 뭐다? 인트형, 정수형으로 R과 뭐다? C를 선언했다. 즉 행렬에서는 보통 행을 로우라 그러고 열을 칼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앞머리 글자다가 R과 C를 약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14행 부분에 가게 되면은 뭐다? 포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포문이.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중첩 뭐다? 루프를 이용하여 행렬 A의 각 요소들과 행렬 B의 각 요소들을 서로 더해가지고 행렬 C 왼쪽에 여기에다가 뭐다? 대입하는 과정을 소스 코드로 보여주고, 맨 아래쪽에는 출력만 프린트 F 해가지고 뭡니까? 각 행렬 매트릭스의 값을 그대로 찍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제 뭡니까? 실습 문제가 하나 나오죠. 이건 우리 교재 저 앞에서 되듯이 티텍토의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서 요거는 287페이지 맨 윗부분에 가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가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최근에 뭐라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인텔리전트 아티픽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는 바둑과 약간 유사한 티텍토 게임을 구현해보자. 티텍토 게임은 뭐다? 두 명의 경기자가 오른쪽과 같은 보드를 활용해서 번갈아 가며 O와 X를 놓는 게임이다. 즉 바둑하고 좀 비슷해요. 오목이 아닌 삼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같은 글자가 가로 세로 혹은 뭐다? 대각선상에 놓이면 이기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이 같은 글자가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상에 놓이면 이게 된다 그런데 요걸 보게 되니까 뭡니까? O 표기가 좌대각으로 이렇게 뭡니까? 모여 있죠. 그리고 물론 최근에 분리자드와 같은 게임과 비교하면 아주 고전적인 게임이지만 한번 구현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만들 게임은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컴퓨터와 사람이 대결하는 프로그램도 도전 문제로 시도해 보자. 한 경기자식 보드의 좌표를 입력하면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드 게임에서는 보드를 보드 행과 열 있죠. 그럼 그 2차원 배열을 활용해서 표현하면 되고, 의사 코드는 우리 교재 287페이지 아래쪽에 실어놨어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실행 결과가 하나 딱 실어놨는데, 이 실행 결과는 우리 교재 페이지 287페이지 중간 그 부분에 보니까 이 출력 화면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XY 좌표, 종료는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00 됨. 00에 X 표기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XY 좌표, 종료는 -1인데, 1,127에다가, 1,127에다가, 이번에는 뭡니까? 5를 뭐다 표기를 했네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면은, 자, 알고리즘을 실어놨죠.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느냐? 페이지 28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보드를 일단은 뭐다? 초기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화일문을 썼죠. 1. 보드를 화면에 출력한다. 사용자로부터 좌표 XY를 받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if 문이 나오네요. 자, 보드 XY가 비어 있으면은 if 현재 경기자가 X이면은 뭐다? 보드 XY 좌표에 뭐다? X 표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보드 XY에다가 뭐다? O를 표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8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틱톡 토우 게임 있죠. 소스 코드 그거 실려져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뭡니까? 소스 코드를 실어 놨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맨 아래쪽에 보니까 보드 XY 이치에다가 이꼴 K% 나누죠. 나눈 나머지 값이 제로하고 같으냐 물었습니다. 에? 그래서 현재 순번에 따라 뭐다? XO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뭐다? 에? 찍으라 이 말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소스 코드가 이어져 나옵니다. 소스 코드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88페이지 소스 코드 맵탱 18행부터 27행까지다. 그래서 보드를 화면에 그린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 그리는 과정 소스 코드가 포문을 통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보드 I 이 부분에는 뭐다? 에? 요 앞에 이어서 그대로 그 좌표 이치가 되겠고, 마지막에는 뭐다?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뭐다? 출력을 요렇게 개선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도전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건 우리 교재 288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도전 문제 두 가지가 실려져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한번 놓은 곳에는 놓지 못하게 하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컴퓨터와 인간의 게임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자. 컴퓨터가 다음 수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라.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비어있는 첫 번째 위치에 놓는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해서 직접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뭡니까? QA가 나오죠.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질문과 답변. 자,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한두 가지만 전달하고 뭐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교재 289페이지 잠시 넘어가면 연습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하고 있는 게 홀수 문제죠. 한번 보세요. 홀수 문제를 한번 보면은 1번에 289페이지입니다. 1번 보세요. 배열이 10개의 원소를 가진다면은 첫 번째 원소의 배열 번호, 배열 요소 번호가 뭐냐. 자, 이런 연습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우리 방금 전에 앞에 장을 다 우리가 개념 정리도 하고 그 다음 용어도 이해하고 소스코드 알고리즘도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그 내용 나오는 부분 줄로 찾아가 가지고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도 않았고 문제 풀어보고 뭐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배열 번호가 얼마입니까? 지문 1, 2, 3, 4가 있는데 2번에 있는 제로가 되겠죠. 모든 배열 요소의 시작값은 제로니까. 두 번째, 배열 요소 캐릭터 A, O, 6은 총 몇 개의 원소를 가지니까. 자, 앞에는 5는 행이고 뒤에는 6은 뭡니까? 열이니까 곱해보면 5, 6, 30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 3번 문제는 배열 인트 A10의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뭐냐?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9가 되겠죠. 9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에 인트 A100 이꼴 중괄호 10 세미콜론으로 선언된 배열에서 A99의 초기값은 무엇인가? 이거는 뭡니까? 범위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로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인트 A2 2 있죠. 2는 행과 열이죠. 이꼴 중괄호 안에 1, 2, 3, 4에서 A 1의 값은 뭐냐 이 말. 이거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값을 직접 넣어보면 될 겁니다. 넣어보면은 4가 나옵니다. 4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6번에 다음 중 잘못 초기화된 배열을 모두 선택하시오. 요거는 3번에 있는 int a100 equal xyz입니다. 여기 xyz는 변수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잘못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주어진 배열 요소에 대한 값은 뭡니까? 변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세요. 290페이지 7번 문제. int A10과 같이 선언된 배열을 A20과 같이 경계를 넘어가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3번에 컴파일은 되지만 실행이 중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8번에 다음 프로그램의 오류를 전부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게 되니까 int b 3.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int b 뭐다 대괄호 안에 맥스 사이즈, 맥스 언더바 사이즈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그 다음에 int i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9번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무엇인가? int a에다가 그 뭡니까? 배열이 크기 값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기 값을 뭡니까? 중괄호 안에 1, 2, 3, 4, 5, 6, 7, 8, 9, 10을 줬어요. 그 다음 int i4 폼을 썼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 예? 그 폼문에 보니까 초기 값이 제로 줬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i가 5보다 작나 이렇게 물어왔어요. 요걸 봄으로써 우리는 뭐다? 5가지가 채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배열 요소들을 거꾸로 출력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여 본다. 빈칸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int a에다가 배열의 크기값 안 주고 오른쪽 이꼴 다음에 중괄호에 뭡니까? 초기 값에 1부터 10까지 줬고 두 번째 줄에 int i 세미콜론 세 번째 줄에 for i 이꼴 우에 된다. 거꾸로 출력하기 위한 코드니까 9부터 줘야 되겠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는 i가 제로보다 크거나 같나. 세미콜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감소해야 되니까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정답 연산전 중에 감소 연산서 쓰면 되겠죠. 마지막 줄은 출력문 printf %d, ai.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래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 다음 코드가 출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int value 제로라고 줬고 세 번째 int i 그 다음 포문을 썼어요. 포문을 보니까 초기식이 i 이꼴 제로고 조건식이 i가 10보다 작냐 그 다음에 증감식이 i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줄에 value 이꼴은 value 플러스 ai라고 해야 돼. 누적하는 거. 그럼 이거는 1부터 뭐다 10까지 다 누적한 값을 출력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프린트 F문에 value에 해가지고 뭡니까? 55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레포트 쓰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297페이지 보면은 제8장 함수가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자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강의 청취를 하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수님이 건강 강조합니다. 왜냐? 교수님도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왔지만 원래처럼 이렇게 자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는 참으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 IMF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왔지만은 특별히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 목숨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러니까 강의할 때마다 교수님이 재차 여러분들한테 건강 강조하는 겁니다. 뭐 건강 뭐 관리 잘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딴 거 있겠습니까?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식사하고 그 다음 개인 청결 손 씻으려고 하면 씻고 세정제 바르려고 하면 좀 바르고 마스크 착용하려고 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 띄우려고 하면 띄워가지고 생활하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밀집 공간에는 가능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그러면은 뭐다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것도 아마 무사히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건강 강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카나 잘 챙기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 뭐 아파트든지 뭐 개인 단독 주택이든지 연립주택이든지 여러분들이 각각 살아가고 있는 주거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부방. 그런데도 가능하면 좀 자주 씻고 닦고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그리고 뭐 벽에 뭐 에어컨이 있다면은 에어컨 그 필터도 좀 빼내가지고 씻고 세척해가 또 그늘에 깨끗이 건조해가지고 장착해서 쓰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더 유익하겠죠. 그런 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